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센서 솔루션 팀 최세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반도체 과학교실 7번째 시간 종합 반도체 실습 시간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7강 반도체 종합 실습 수업 시작에 앞서 지난 시간 6강에서는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저희 지난 시간에는 반도체를 만드는 8단계 공정에 대하여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로 웨이퍼를 만들고 또 그 웨이퍼 표면을 보호하는 막을 덮고 그 위에 사진을 찍어서 회로도를 구성하고 그 회로들을 통해서 전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고 또 그 금속으로 선을 연결하고 잘 만들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마지막에 포장하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웨이퍼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도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7장 반도체 종합 실습에서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다양한 반도체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반도체가 들어간 센서들을 가지고 직접 전기 회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까요? 반도체란 재료의 성질을 이용하여 전기가 흐르는 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부품입니다. 즉,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의 성질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도체는 우리 생활 속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핸드폰 속에서도 많은 다양한 반도체들이 들어가 있고 컴퓨터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로봇 안에도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미 이 내용들은 맨 처음 1강에서 배워봤었는데요. 그 밖에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아까 말한 이 등등 다양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전제품의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지요? 그럼 이렇게 많은 곳에 쓰이는 반도체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또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글자 그대로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흔한 예로 D램과 플래시 메모리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사람의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은 이 메모리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드폰에서도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진을 나중에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메모리 반도체 안에 그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할 수는 없고 대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사람의 비유를 해보자면 물체가 날아왔을 때 그것을 보고 피하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피한다는 판단하는 그 연산 자체가 비메모리 반도체가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카메라에서도 다양한 어플들로 사진들을 이쁘게 꾸미게 되는데 그런 이쁘게 꾸미는 작업 자체를 비메모리 반도체가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예시로는 앞서 배웠던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즉 중앙처리 장치와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영상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이게 다 뭔가요? 메모리는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이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뭔가 어떤 액션을 하는, 연산을 하거나 어떤 명령을 내리는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더니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핸드폰에서 전화번호와 사진들이 저장되잖아요. 네. 그게 메모리 반도체에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리고- 메모리가 꽉 차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사진을 보여주거나 전화를 걸거나 네. 뭐 하는 것들은 다 시스템 시스템 반도체. 아 실제로 행동을 하는. 예를 들면 사진을 꺼내서 막 편집을 해요. 네. 뽀샵을 네. 하잖아요. 필수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반도체들이 이제 뭔가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사진을. 그래서 처리를 하니까 그게 시스템 반도체. 뽀샵한 거를 다시 어디다 저장한다?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아,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는 좀 알겠는데 아까 비메모리? 이거는 또 뭐예요? 한국이 메모리를 워낙 잘 하다 보니까 우리 메모리 하면 이꼴 반도체로 인식이 됐는데 사실은 메모리보다 더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인데 메모리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지 않고 비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아닌 제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건가요? 저는 약간 헷갈리는 게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 세계 1위가 아닌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한국이 1등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이 100이라고 봤을 때 이 메모리는 한 30% 정도밖에 비중밖에 안 되고 여기가 70% 비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65% 1등을 하고 있고 이쪽은 3%? 3% 정도? 근데 이게 70%면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다 중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더 큰 시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나라가 되게 잘해왔던 거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잘해나가야 될 거 시스템 반도체. 그래도 70%의 점유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왜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좀 약한 건가요? 한국에서 반도체 시작할 때 메모리부터 시작했고 메모리에서 워낙 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성장이 좀 덜한 거라고 보는 게 그럼 반도체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의 뇌처럼 컴퓨터에 두뇌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인 중앙처리장치 CPU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요. CPU는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고 문서와 같은 입력 정보를 프린터와 같은 출력 정보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CPU는 PC에 주로 사용되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로봇 같은 곳에도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MPU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주로 연산 기능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 중 하나로서 CPU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복잡한 프로그램 연산이나 영상 처리 등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는 마이크로라는 이름처럼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주로 초소형 컴퓨터에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세탁기나 에어컨 등 큰 연산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가전제품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이것은 MCU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작은 컴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기능과 CPU, 즉 중앙처리 장치와 같은 입출력을 관리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주로 휴대폰,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한 개의 칩에 여러 가지 반도체의 기능들을 모두 합쳐놓은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를 바로 시스템 온 칩이라고 부르는데요. 짧게 SO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의 칩 위에 여러 개의 시스템이 있다는 뜻으로 하나의 칩으로 연산, 데이터 저장, 신호 변환 등 여러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크기가 아주 작은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SOC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SOC란 정확히 뭔가요? SOC는 시스템 온칩의 그 약자인데요. 오디오나 모뎀, CPU, GPU 등 많은 기능들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OC를 판넬로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재를 하나의 칩으로 만든 건데요. 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가게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연산하고 구동하는 과정 중에 가장 핵심 부품이 되겠고 인간으로 따지면 두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축두엽, 전두엽 막 이런 건가요? 이 칩에
스마트폰의 각 부위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어하는 핵심 두뇌. 그럼 이게 없으면 작동을 안 하겠네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So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기기에만 사용이 되는 건가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네, SOC의 존재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자고 한다면 SOC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 그러면 가장 빠르다는 건가요? 네, 가장 빠르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데스크탑을 사용할 때 CPU나 GPU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스템 온 칩이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제한된 환경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고성능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SoC, 고성능 SoC가 있는 반면에 우리 집안에 있는 냉장고나 전자레인지에도 SoC가 들어갑니다. 고성능 SoC가 아닌 간단한 연산 기능만 하는 MCU라는 칩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냉장고에 온도를 맞춰놨을 때 냉장고의 실제 온도가 우리가 설정한 온도보다 높다면은 MCU라는 칩이 다시 낮추고 또 그 반대의 역할을 하는 SoC 제품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스마트폰에 쓰는 모바일 AP 가장 고기능 SoC를 구현해 놓은 건데 카메라 앱을 틀었을 때 3회 때 나왔던 이미지 센서가 이런 화면들을 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네. 간단한 로우 데이터를 저희 SoC 내에 있는 ISP가 처리하게 됩니다. 이미지를 좀 더 리얼하고 현실감 있는 이미지로 구현을 하는 거죠. 사진을 찍는 도중에 이제 프리뷰 화면을 보게 되잖아요. 네. 계속 어떻게 나왔는지 디스플레이로 화면을 보게 되는데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통해서 데이터들이 계속 패널로 보내주는 SoC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저장되는 이미지들은 사실 뭐 JPEG이나 동영상 파일로 저희 멀티미디어에 속에 있는 코덱을 통해서 스토리지로 저장하게 됩니다. 작지만 기능을 다 갖춘 게 장점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로봇이나 좀 큰 제품에도 이런 SoC를 쓰는 건가요? SoC가 뭐 저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이 되는데 특히 SoC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 블록들이 하나의 칩으로 구현이 돼서 작게 만들 수 있고 그 작게 만든 칩을 가지고 기기가 안정화되고 또 가격적인 제조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 조그만 칩에 근데 이런 기능들이 다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일단 궁금해요. SoC는 모든 반도체 기술을 하나로 집적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메모리나 오디오, 뭐 통신 기능들이 다 들어가고요. 뭐 요리를 할 때도 모든 재료를 갖다가 한꺼번에 때려 넣는다고 맛있는 요리가 되지 않듯이 잡탕이 되죠. 정밀한 SoC 설계 기술을 통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SoC가 굉장히 작은 칩이지만 개발하거나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용이 되게 듭니다. 수천억이 드는데요. 수천억을 투자하는데 저희가 비용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검증되고 안정화된 설계를 그대로 저희가 가져오게 되는데요. 가장 효율적인데 가장 빠른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렌즈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여 이미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람의 눈에 있는 망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스마트 TV뿐만이 아니라 CCTV 같은 보안 시스템에도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미지 센서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보시죠.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렌즈를 통과한 빛이 필름에 노출이 되고 정보가 저장된 필름을 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인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필름이 반도체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응 나오면 다 이해 못한 거예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람의 눈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망막 역할을 하는 게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공. 궁금한 렌즈 통해서 들어가고 매치는. 상이 맺히는 여기.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이해를 위해서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게. 점점 더 준비 많이 하시는 우리 오지용님. 칭찬해, 칭찬해. 이미지 센서는 필름 카메라의 필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렌즈를 통과한 빛은 포토다이오드를 만나서 포토다이오드가 뭔데요? 포토다이오드는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부분이에요. 사진을 찍을 때 렌즈를 통과한 빛을 받아서 전기 신호로 바꿔준 다음 최종적으로 디지털 출력을 내보내는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고요. 저것도 그럼 칩이네요? 네, 이게 모든 게 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저희가 굉장히 크게 모형화 시킨 거예요. 원래는 얼마만 한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바로 0.8 마이크로미터거든요. 0.8 마이크로미터면 얼마나 작은 거예요? 머리카락 직경이 100 마이크로미터니까 머리카락 직경의 125분의 1. 눈에 보이지도 않겠네요. 안 돼요. 칩. 그럼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주요 쓰여질 반도체는 어떤 것이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